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월명사의 제망매가입니다. 이 작품을 먼저 읽기 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할지 읽기 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제망매가의 뜻은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한번 하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이 비유적 표현인데 어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전달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는 이렇게 작품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죽은 누이의 제사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누이가 죽었어요. 즉 이거는 혈육이 죽어서 혈육과 이별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혈육과 이별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정서는 그렇죠. 슬픈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누이가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생사의 길은, 생사, 삶과 죽음의 요 길은 여기에 있음에,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을 얘기합니다. 이 이승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시적 화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상시에 느끼고 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누가 먼저 죽고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정서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가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간다의 나는 죽은 누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누이가 요거는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갑자기 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구로 가면 여기에서부터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가을에 바람이 불어서 자연의 섭리대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른 바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누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쪽 저쪽에 떨어질 잎처럼 이래서 떨어지는 잎을 누이의 죽음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났는데, 자, 여기에서는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왜 가는 곳을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는 걸 통해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인생이 무상하다 라는 것을 시적 화자가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가 됐으면 죽은 누이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인생 무상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끝나지 않고 라고 하면서 시상을 집약시키면서 여기에선 전혀 다른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적 화자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냐?
요 아에서 바뀌면서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재회의 공간인 미타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와 이별해서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바뀔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서 만날 거기 때문에 뒀다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재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적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시적 화자와 죽은 누이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슬픔을 재회를 믿고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상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시어의 뜻이나 또는 반대되는 시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여기 간단히 보시면 여기에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시어와 네,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시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타찰은 재회 공간이고 누이와 만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누이와 헤어진 공간이 어디에 있냐면 네, 위로 쭉 올라가면 네, 이쪽에 여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미타찰과 예. 그래서 요 두 시어는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와 이승과 미타찰은 서로 대비가 되는 시어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이라면 여기는 다시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누이가 간 곳이니까 극락세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을 그냥 마냥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향가가 아니었고 종교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빌면서 소망하면서 시가 마무리되는 내용의 향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꼭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같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망매가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네, 혈육의 죽음, 다시 얘기하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이 시적 화자한테 어떻게 다가왔고 그것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밑에 나와 있지만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른 바람을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이 죽은 누이는 떨어지는 입으로 그 다음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나뭇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그려냈다라는 점이 제망매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자,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죠. 누이가 죽어서 슬픈데 그 슬픔으로써 그냥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해서 극복했다. 라는 거죠. 그 종교적인 믿음은 즉 윤회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적 화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죽은 누이로 인해서 마냥 슬퍼하지는 않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님의 침묵에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다른 작품들도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망매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